오늘은 그래프를 좀 다르게 그려볼게.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 무슨 말이야? 방법을 좀 달리 할 거야. 원래 했던 건 y는 로그 a의 x가 있으면 이 기본형에서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로그 앞에 개수가 음수이거나 x 앞에 부호가 음수이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것들은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원래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얘는 다시 할 거고 말 거가 없는데 얘는 기본형이잖아. 3분의 1 x가 평행이동만 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모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함수도 로그 함수도 무조건 점근선이 중요해요. 점근선.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과 정의역은 이거야. 얘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0 되면 큰일 나죠. 얘는 양수여야 되잖아. 얘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이에요. 얼마 정도 첫 번째 거는? x는 1이 점근선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x는 1을 먼저 그리는 거야. 이게 누구야? 점근선이에요. 괜찮아? 그 정의역이 얼마예요? x-1이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x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x는 1보다 커야 돼. 그럼 정의역이 오른쪽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림은 오른쪽에서만 그려져야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는 방법은 단 두 가지야. 잘 보세요. 점근선으로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 둘 중에 하나서 그림일 거예요. 알겠지? 이해 갔어? 점근선 있는 그림은 다 점근선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미 미수가 이건 기본형이잖아. 여기 개수 양수고 양수고 3분의 1이죠?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정답은 빨간색. 1번의 답은 빨간색이야.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 알겠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었는데. 평행이동인 거잖아. 평행이동. 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이동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내리는 건데 이건 내린다 안 내린다가 내가 눈금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위아래 모양이. 이게 찍 그런 거 그러면 끝이야. 자, 2번은요. 사실 얘는 3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x에 마이너스도 있고 이거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y에도 마이너스란 거라서 원점 대칭인 거 원점 대칭. 누구를? 로그 3분의 1의 x를 원점 대칭한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헷갈리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요건 내 요령이야. 잘 봐. 이렇게 돼요. 이 마이너스가 없앨 수 있어요. 미수의 지수로 가든지 진수의 지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면 이거를 3으로 바꾸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1제곱만 앞을 빼면 마이너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이 얼마랑 똑같은 거야? 로그 3의 마이너스 x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끝이잖아. 그렇죠? 이건 뭐예요? 로그 3의 x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붙인 거니까 y축 대칭하는 거죠. 로그 3의 x가 원래 이거잖아. 그거를 y축에 대칭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됐죠? 조금 빠르게 오답을 한번 해볼게요. 3-1 평행이동 평행이동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 y축으로 이만큼 y축 대칭이동 해보자. 로그 2의 x를 y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면 더하기 2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하려면 무엇 대신에 무엇을? x 대신에 마이너스 x. 여기 x가 마이너스 이거네요. 이 식이라 얘랑 어떻다? 같다. 맞죠? 근데 얘는 로그고 얘는 로그가 아니잖아. 합치려면 얘를 로그로 만들면 되죠. 뒤에 얼마가 있다고 보면 로그 2의 2. 미수가 2니까 얘랑 통일시켜 준 거고 같으면 1인 거니까 똑같죠. 그럼 이제 요 2를 뭐 하면 돼요? 위로 올리시고 얘랑 합치면 로그 2의 마이너스 x랑 4를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4x가 될 것 같습니다. a는 마이너스 4. 로그 b의 d를 구하래요. 로그 b의 d. 이 그림 보시고 로그 b의 d를 구하세요. 로그 b의 d를 구하세요. 됐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A, B, C, D 중에서 알 수 있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누구? A, B, C, D 중에서 알 수 있는 숫자. 얘랑 얘랑 기본형이라서 여기라고 여기는 눈금이 1이에요. 0,1과 1,0을 지나가잖아요. 끝났어요. 여기가 A면 2. 1 넣었을 때가 얼마야? C가. 계산하세요. 얼마예요? 3. 이 점은 X에 B를 넣었을 때 Y가 3 나온다는 얘기잖아? 로그 3의 B가 3이에요. 요 밀수 3이 2로 넘어가면 3의 3제곱은 B가 되는 거고 B는 27이네요. B는 27이야. 그럼 B를 쭉 올려서 여기 X에다 집어넣으면 3의 27제곱이 됩니다. 끝. B는 27. 얘는 이거. 여기 B 뒤에다가 이거 두 개 집어넣으면 계산됩니다. 끝났어요. 아래 거. 선분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2분의 3이래. 이거 이용해서 K가 구해요. 보세요. 선분 AB 길이의 요 길이가 얼마라고? 2분의 3이래요. 이게 2분의 3이래요. 저 선분의 길이, AB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A점의 Y좌표에서 B점의 Y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런데 AB의 X좌표가 똑같이 K가 되어 있으니 A점의 Y좌표는 여기 X에다가 K를 넣어서 로그 3의 K인 거고 B점을 집어넣으면 로그 9의 K인 거고요. 이걸 뺀 것이 2분의 3. 합쳐야 되겠죠? 얘는 3이고 얘는 9야. 큰 걸로 합쳐, 작은 걸로 합쳐. 큰 걸로 합치는 게 좋은데 얘는 다 쉽긴 한데 웬만하면 큰 걸로 합치는 게 낫다고 했었어. 어떻게? 얘를 제곱하면 로그 9의 K 제곱인 거잖아요. 밀수가 똑같이 9면은 K 제곱에서 K를 뭐 하면 돼? 나누면은 K분의 K 제곱 아니에요? 그게 2분의 3이다. 정리하면 약분돼서 K가 돼요. 로그 9의 K는 2분의 3. 따라서 K는 9의 2분의 3제곱. 그런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맞아. 끝난 것 같은데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 아는 게 80쪽인가요? 80쪽은 안 했죠? 8번. 필수제 8번. 바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대 최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수에서도 배웠는데 항이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면 좀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고 방부등식 때 마찬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녀석 최대 최소 구하라는 얘기인데 x값의 범위가 1부터 8까지 최대 최소는 웬만하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양 꼴로 바꿔야 된다고 했었죠. 누굴 치러볼까? 이거 똑같잖아. 그럼 바꿔볼게요. y는
앞에 게 얼마 돼? t제곱. 이 얼마 돼? t제곱 맞아? 그렇지. 요 2는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t가 돼요. 뒤에는 플러스 2.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치환을 했으니까 누굴 치환한 거야? 로그 2x를 t라고 쳐놨는데 x값의 범위가 1부터 8까지라고 했으니 t값의 범위도 제한해야죠? 1을 집어넣으면 제일 작은 값이 얼마? 0이 남았고 8을 넣으면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나오죠. t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라고 결정된 거네요. 그럼 그럴 수 있어 없어? 완벽한 완전 제곱식인 거잖아. 꼭지점의 x좌표 t값이 얼마예요? 여기가 t는 1인 거고 그때 y값은 0이 되네요. 따라서 0부터 3까지의 그림을 그리시면 1에서 왼쪽으로 한 칸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1일 때가 최소값 3일 때가 최대값 그래서 3을 집어넣으시면 3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는 0, 최대는 3. 뉘앙스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밑에 거 볼게요. 로그 5의 x랑 로그 x의 625.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림 못 그려. 미스도 너무 다르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얘를 t로 치환을 한다? 치환을 해도 되는데 얘가 t로 치환했을 때 얘랑 관계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625는 누구의 거듭제곱이야? 5의 4제곱이에요. 이게 보였어야 돼. 625는 5의 4제곱이에요. 얘가 5의 4제곱이라고. 그럼 4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럼 4 로그 x의 5가 얘예요. 얘랑 어때? 매우 비슷하죠? 매우 비슷하죠? 뭐 하면 돼?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 t 플러스 t분의 4가 됩니다. 얘와 얘는 진수와 밀수가 바뀐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 관계가 돼서 t 플러스 t분의 4가 되는 거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치환했기 때문에 뭘 확인했어야 돼? 제한 범위 확인했어야 되죠. 제한 범위 해봅시다. x가 1보다 커요. 얘 같은데 얘가 1이면 0인 거잖아. 1보다 큰 거니까 t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됩니다. 이게 제한 범위예요. t가 양수였을 때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자. 방법은요? 안 돼요. 곱하는 건 방정식일 때나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거의 최소값은요? 산술계 평균 써야죠. 기억 안 나면 안 돼. 이거는 유일하게 떼우는 거야. 자기 자신과 역수에 대한 합에 대한 최소값은요? 산술계 평균 2 루트 이걸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돼가지고 4 최소값은 4예요. 기억하세요?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걸로 풀면 되겠네요. 같은 문제니까 문제 8-1번만 지금 풀고 갈게요. 8-1번만 지금 풀고 갑시다. 오늘 로그 함수의 활용은 한 번에 끝날 건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 함수의 활용은 방정식, 부등식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최근에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 했었죠. 지수 대신에 로그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방정식, 부등식 조심해야 될 거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 그럼 그때 했던 거 기억나나?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어떻게 구분한다? 항의 개수가 2개면 쉬운 문제고 3개면 조금 어려워져요. 2개면 직접 비교를 할 거고 3개면 치환을 해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였어요. 괜찮아요? 그 내용만 아시면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해줄 게 없어. 내가 먼저 풀어줄 필요 없고 너희들 바로 먼저 풀 거야. 일부러 내가 먼저 안 풀어줘. 너희들이 한 번에 지금 풀어내면 언제든 이건 다 풀 수 있는 거야. 다만 하나만 조심할 게 있어.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지수식이어서 2의 x제곱을 t라고 찾았어. 조심할 거 뭐 있죠? 0보다 크다. 이 값은 음수가 나올 수 없어. 치환된 값의 범위를 설정해 줘야 돼요. 맞죠? 자, 로그 2의 x를 이번엔 치환할 거예요. 치환하면 제한 범위가 있어야 되죠. 제한 범위 얼마예요? 값의 범위가 얼마냐고. 이거 모든 실수예요. 치환을 했습니다만 로그 2x의 치역은요 모든 실수가 다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t값의 범위가 없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야. 어? 그럼 로그를 치환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죠? 당연히 더 쉽죠. 어려울 게 없어요. 얘는 치환된 값의 범위가 조심스럽죠. 얘는 조심스럽지가 않아요. 아 물론 이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만약에 2부터 16까지입니다 라고 했다면 2를 집어넣어서 t값의 범위는 최소값이 1이고 16을 집어넣어서 최소값이 4입니다를 써야 되긴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얘도 제한 범위가 있으면 t값의 범위도 달라지겠죠.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지수함수는 치환할 때 t값의 범위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로그 함수는 조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이런 거 풀 거예요. 풀 거라고 반정식이야. 뭐 상수일 수도 있고 뭐가 아닐 수도 있어.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합쳐야 되겠죠. 부등식 풀어볼까 만약에. 자, 되고 여기를 그냥 숫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합쳐지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의 미수가 똑같아요. 지수랑 마찬가지야. 미수가 이건 상용 로그 10인 거잖아. 그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우변에 있는 녀석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겠죠. 그대로 가면 되겠죠. 얘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얘가 1보다 작았을 때만 반대가 되겠죠. 이거 풀면 답이란 말이야. 이해갔어요? 근데 꼭 조심할 게 있어. 로그에서 진수의 조건이라는 게 있죠. x가 놓여져 있는 이 진수 값이 반드시 얼마여야 돼? 응. 0일 될 수 있죠. 그런데 양수여야 되죠. 얘도 어때야 돼? 양수여야지. 맞니?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x는 반드시 2보다 커야 되고요. 5-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5보다 작아야 돼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그럼 공통범위가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로그는 합친 후에 정하는 게 아니고 최초의 식에서 진수의 조건을 따져야 돼요. 합치면 2차 식이 되면서 식이 달라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최초의 식에서 진수의 조건을 따져야 한다고요. 내가 지금 문제를 막 말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가는데 로그에서 조심할 거는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최초의 식을 봐. 그래놓고는 진수가 뭐다? 양수여야 된다. 이 조건으로 x값의 범위를 먼저 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치환이 아니라 최초의 조건에서 x값을 이용해서 진수의 조건을 설정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너희들이 풀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조금 있다가 방정식 풀면 되겠죠? 부등식도 풀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얘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항이 2개짜리잖아. 이거 처음부터 너희들이 로그를 지수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로그로 바꿔. 둘 중에 하나야. 요 1을 넘기면 3x 플러스 1은 2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3x는 16 빼기 1이니까 15. 이렇게 해서 x값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근데 꼭 뭘 먼저 확인하는 거잖아.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돼. 3x는 y보다 커야 되고 x는 y나 3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구한 답은 5니까 상관없네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다음 밑에는 2-1번 보면 부등식이죠.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여기는 부등식, 로그가 여기 로그가 아니잖아. 그럼 얘를 뭘로 바꿔? 로그로 바꿔. 로그 얼마? 2에 2. 비교할 건데 여기는 개수가 있고 여기는 개수가 없어. 그럼 요 2를 어떻게? 그럼 로그 2에 4고요. 로그 2에 2예요. 그럼 진수끼리만 모아보면 돼. 얘하고 이 4만 모아보면 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죠? 그럼 다 볼게요, 얘들아. 2x 바 3은 4보다 작거나 같다. 2x는 7, x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 맞죠? 이게 아니라고요. 최초의 진수의 조건이 뭐야? 2x 바 3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는 2분의 3보다 크다가 전제 조건이에요.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된다고요. 이것들 중에서 이것도 같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답은 이 앞에 뭐라고 써줘야 된다고? 2분의 3보다는 큽니다 라고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울 때는 무조건 로그가 나오면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얘가 양수입니다 라고 따로 써놓고 시작을 하라고요. 그게 제일 편하고 실수 안 나는 방법일 거예요. 괜찮아? 오른쪽 거 너희들 풀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얘는 항이 몇 개예요? 3개죠? 방정식 풀 거야. 항이 3개야. 줄일 수 있어, 항을. 줄일 수 있어. 뭐 하면 돼? 얘네 둘을 합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전에 먼저 조심해야 된다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얘가 양수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얘가 양수이면 x는 3보다 커야 돼. 둘의 공통 범위가 얼마죠?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것만 만족하면 3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잖아. 그래서 x값의 범위는 3보다 크다인 거고 그 전제 조건 하에 얘를 뭘로 바꿔? 로그 2에 2로 바꾸든 하고 이거 합칠 수 있죠? 그럼 얘네 둘을 곱한 것은 2의 5제곱이랑 같습니다 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느낌 오죠? 끝이야. 얘는 2개짜리니까 대놓고 비교할 건데 먼저 진수의 조건을 따지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내가 눈에 얘기하는 게 3분의 1, 9분의 1 누구로 맞추는 게 좋아? 9분의 1 그게 뭐 해줘야 돼? 제곱 해줄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진수가 얘로 바뀐 거잖아. 바뀐 녀석을 갖고 진수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곱하기 전에 이 녀석 최초의 얼마 x는 y보다 크다. 얘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얘가 되겠죠? 이게 전체 진수의 조건인 거야.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고. 제곱을 하게 되면 제곱값은 다 양수잖아. 얘는 마일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바꿔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둘이 같다라고 풀면 되겠죠. 이해되는 거 아니니? 네.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내용이 똑같겠죠. 네. 얘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자, 2번은 아까 비슷한데 로그 2x랑 로그 x에서 보여야 돼. 이제 이게 둘이 무슨 관계처럼 보일 것 같아? 역수관계야. 그럼 얘를 뭘로 바꿔? 로그 x의 2의 제곱인데 제곱은 앞으로 빼야겠대. 그럼 로그 2x랑 로그 x가 역수관계인데 어떻게 할까? 로그 2x t라고 쳐낸다면 t 마이너스 t분의 2는 1인 거죠? 아까는 이게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는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산술기하 쓴 건데 이건 방정식이잖아. 산술기하 쓰는 게 아니고요.
분모 t를 없애.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 넘어가면 이게 t였으니까 마이너스 t는요.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t 값이 나오겠죠? t 값이 나오고 나면 뭘 또 확인해야 돼? 최초의 진수 조건. x는 양수여야 돼. 얘도 양수. 얘는 뭐가 될 수 없어. x는 양수이면서 1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 조건 하에 만족하는 x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까지는 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자, 근데 3번에 있는 것부터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86조까지 풀고 가볼게요. 86조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자. 풀어보자. 필수에 다 풀어볼게요. 잘했어. 자, 이제 이거는 항이 2개짜리라서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알고 갈 게 있어요. 이거 비교해볼래, 얘들아? 이거랑 이름이 다르거든요. 얘는 무슨 식? 이 항을 무슨 식? 이거 3차식이야. 얘는 무슨 식? 정답. 완전히 다른 거죠. 풀이법이 달라요. 3차식과 지수식은요. 방정식이든 뭐든 해석하는 게 다항식으로 봐야 할지 지수식으로 봐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건 뭘까요? 미수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어. 이건 지수식으로 봐야 될까? 다항식으로 봐야 될까? 둘 다 가능할까? 둘 다 안 될까? 유희 생각은? 둘 다 안 돼. 둘 다 돼? 둘 다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둘 다 안 돼요. 이건 지수식도 아니고 다항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x가 미수와 지수 모두에 있으면 할 수 없어. 방법은 지수든 미수든 누군가 x를 없애줘야 돼요. 자, 문제 보세요. 미수가 x고 이게 x가 아닌 로그 x. 어쨌든 x가 들어가 있죠. 얘는 지수식도 아니고 로그식도 아닌 거예요. 해석할 수도 없고 계산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 지수에 있는 로그를 지수에 있는 x를 없애든지 이 x를 없애든지 해야 돼요. 미수를 없앨 수는 없어요. 얘를 없애야지. 방법은 얘를 앞으로 내버릴 거야. 뭐만 하면 돼요. 여기 x 앞에 뭐가 있으면 돼요. 여기 앞에 로우가 있으면 얘가 진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진수에 있는 이 지수는 뭐 할 수 있어?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괜찮니? 지수를 내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변에 동시에 로그를 칠할 거야. 미수는요, 여기 로그의 미수가 2니까 똑같이 둘 다 2로 바꿀게요. 그럼 보세요.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로그 2의 x고요. 곱하기 또 하나 원래 있었던 로그 2의 x예요. 이 곱하기는 이 전체랑 이 전체가 곱하기로 연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건요. 로그 2의 8과 로그 2의 x제곱으로 쪼개지는데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뺄셈으로 쪼개지겠죠. 그래서 로그 2의 8 계산하면 로그 2의 8 계산하면 3 빼기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는 냅둬 일단. 지나갔잖아. 얘를 t라고 하는 순간 t제곱 되고요. 3 마이너스 이건 얼마야? t제곱이야? 얼마야? 이건 2t가 되겠죠. 그럼 t값 굳이 안 구해줘. 구해질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조심할 게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여기서 나온 t값을 이용해서 x값을 구했을 때 그 x값은 양수해야 된다고.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니? 다시 미수와 지수 모두에 x가 있어. 계산할 수 없어요. 얘를 무조건 아래로 내려뜨려야 돼.
내려뜨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잉. 다음 거 볼게요. 얘는 항이 또 많잖아. 항이 또 많아. 누가 문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누구야? x가 밑에 있어. 여기는 없어. 여기는 있어? 여기는 없어. 동시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다만 복잡하단 말이야. 지수에 로그가 있어.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죠. 얘랑 바꾸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얘랑도 똑같네? 그럼 얘를 t라고 한다면 얘도 얼마야? t제곱 플러스 t라고 치환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이게 부등식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이거 풀라고 하잖아. 너희들 풀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 신경 쓰라고?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거. 징수의 조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전부 다 사용해서. 알겠죠? 그래서 x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는요. 합칠 수 있으니까 얘랑 곱하면 되는 거고. 그게 얘보다는 더 어때야 된다? 커야 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87쪽에 있는 거, 88쪽에 있는 거, 89쪽에 있는 거. 그리고 90쪽에 있는 게 이게 지금 배운 거야. 우리가 오늘.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럼 양변에 뭘 취해? 미수는 여기 10이니까 미수가 로그 10을 취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필수예제 6번까지를 좀 풀어볼게요. 오케이, 필수예제 6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다 풀면은 쉬는 시간 드릴게요. 필수예제만 풀면 돼요. 지난번 지수 방부등식 할 때 좀 어려웠던 데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도 그래요. 근데 지수가 아니라 로그일 뿐이야. 조금 다르긴 한데. 자, 보세요. 이거는 전에 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 방정식은 얘가 2의 2x제곱. 여기가 2x제곱. 잠깐만요.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얘를 t라고 본다면 얘는 t제곱이 되는 거였고. 이런 문제였죠. 기억나요? 이런 문제였잖아. 그잖아. 이게 말이죠. 네네 말이죠. 근데 얘는요, 그냥 x에 대한 방정식인 거야. 로그가 있긴 있어. 근데 로그의 진수가 x가 아니라 a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는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얘는 고정된 숫자, 상수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얘를 막 그냥 이거는 x에 대한 방정식인 거고, 얘가 그냥 상수예요. 자, 가볼게요. 이걸 하나의 그냥 C처럼 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인 거고,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해야 된대요. 그럼 뭐 써? 서로 다른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조건인 거니까 판별식은 되겠죠. 뒷값이 어떻게 돼야 돼? 짝수를 써볼게요. 여기 2니까 누구야? 로그 3의 a. 이거 사실 마이너스 2 로그 3의 a x인 거잖아요. 얘가 개수잖아요. 얘를 나누기 2한 거. 이거의 뭐? 제곱. 됐죠? 마이너스 ac. a는 1이고 c가 다시 로그 3의 a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썼더니만 로그 부등식이 나온 거고, 이 부등식은 아까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할 수 있죠? 두 번째 거.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지수식이 아니라 로그식이고, 이건 절대 부등식이야.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진수는
x인데 얘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어때야 된다?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 그죠? 어쨌든 얘는 우리가 절대 부등식 풀기가 불편해. 왜? 로그가 있고 막 복잡하니까. 일단 뭐 할 거야? 일단 뭐 해줘야 되겠어? 로그 2의 x를 치환을 할게요. 그럼 식을 다시 쓰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로그 2의 k가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크다. 중요한 건 뭐야?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 부등식인 거죠. 제가 좀 헷갈리게만 해볼까? 잘 보세요. 이 뜻이 뭐라고 했어?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 모든 x란 뜻이에요. 영어로 all의 대문자 얘를 뒤집어 놓은 거야. 이게 모든이라는 뜻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뭘 이용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다른 거 이용할 거 없어요? 대칭축, 함수값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맞죠? 두 번째. 똑같은 문제인데 x는 양수래요. 양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였죠? 정답.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거잖아요. 대칭축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대칭축이 양수에 있으면 판별식만 쓰면 되는데 대칭축이 음수에 있으면 y절편을 이용해야 된다고 달라지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요? 자,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최초의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양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치환을 했잖아. 그럼 모든 양수에 대해서 저기 성립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니까 대칭축을 신경 쓰고 대칭축이 x는 t는 2가 되겠죠. 떠가지고 얘가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맞니? 이 문제는 우연치 않게 답이 맞긴 했는데요. 얘는 다릅니다. 잘 보세요. 뭐가 다른지 보세요. 변수가 모든 실수일 때와 변수가 양수일 때 따라서 풀이법이 다르다고 했었죠. 이 문제에서의 범위는 x값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치환한 식이 바로 누구야? 변수가 누구야? t잖아. 질문입니다. x는 양수예요. t값의 범위는 뭐죠? 예, 모든 실수예요. 누가 모든 실수야? t가 모든 실수라고요. x가 양수였던 거지 t는 모든 실수가 된다고요. 맞잖아. 여기 x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면 이 음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t로 치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수 t가 뭐야? 모든 실수야. 그러니 이 문제는 무엇만 확인하면 돼? x축보다 얘가 어떻다? 만나지 않고 떠 있으면 된다로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뒷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로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지수가 조금 더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풀어도 되는 답이 맞아.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는 게 좋은 건데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 변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의 변수의 범위가 모든 실수면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거고 변수가 양수란 조건이 있으면 대칭축의 위치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라고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조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 다시 드린 겁니다. 할 수 있죠? 네, 잘했습니다. 이거 좀 다시 풀어보겠고. 그럼 마지막 실생활 문제. 이건 대단한 거 없잖아. 다 했던 거잖아. 이 아래에 있는 숫자를 넣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푸냐면은 아까 이어서 7, 8번 풀면 되나요? 7, 8번은 7번은 얘들아 내가 이거 너무 다 풀어줘가지고 7번은 1, 2번하고 밑에 있는 유제점 풀어볼게요. 7번은 필수 예제랑 밑에 유제까지 그리고 실생활 문제는 박스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넣은 것 같아. 왜안 보는 거예요? 강력하더라고 제가. 자 보세요.
일단은 실생활식이 있고 문자가 D, P, P0가 있어요. 보통 식에서 P0라는 건 시작하기 전인 초기 값을 말하는 거야. 보통 얘는. 네. 그래서 초기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라서 이처럼 상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변수는 두 개예요. P하고 D하고. 매우 심플한 실생활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식 아래에 있는 숫자들을 찾을 거예요. 50. 50 데시벨. 50 데시벨이래. 위에서 데시벨이. P는 강도, 데시벨이 아니죠? 소리의 크기는 보지 않아도 누구야? 긴 거죠. 그럼 얘가 누구란 얘기야? D. D, 진짜 넣어야지. 50, 10 곱하기 로그. P0는 얼마지? P0분의? P 기억 있죠? 네. 그런 거고. 이때 강도가라고 했어요. 이때 소리 강도가 이거래요. 강도 얘가 누구야? 아하. 얘가 얘죠? 그럼 얘가 얼마야? 10에 -15. 다 나왔네? 끝났잖아. 다시 그리고 이 지점에서 소리의 크기가 120 이상 150 이하일 때 다시 누가 소리 크기 누구야? D잖아. D가 얼마고 얼마 이하? 120하고 150 이하일 때, 이하가 될 때 뭘 구하래? 소리 강도의 범위. 이거일 때 누구? 소리 강도가 누구였어? P잖아, P. P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 이거 되게 심플. 이거는 식 두 개 세우는 게 아니야. 왜 다르냐면 이 식에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P0를 구한 거랑 똑같아 얘는. 미지수가 이거 하나고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 10 나눠. 그럼 5만 남고요. 5가 얘인 거죠. 얘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5는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쪼갤 것 같아. 로그 10에 마이너스 7이니까 상형로그라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죠. 그리고 얘를 빼는 거잖아. 빼기 로그 P0. 그럼 로그 P0가 얼마야? 넘기고 10이 마이너스 10이네요. 아이씨. 됐나? 이렇게 된다고. 로그 P0는 마이너스 10이라고 구해진 거예요. 이해해봅시다. 데시벨이 70 이상 150 미만이야. 누가? 이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10 곱하기 로그 P0분의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거 맞죠? 이거의 범위가 얼마라고? 150과 120 이하라고. 어려워? 15로 나눠. 0 없어지고 10 없어지고 0 없어지겠죠? 이거 쪼갤 수 있어 없어? 잠깐만, 여기 안에 이거 P죠. 이게 아직 안정해진 거죠. 이거 쪼개면 로그 P 빼기 로그 P0 15 12 됐니? 그런데 로그 P0가 얼마라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플러스 10이잖아. 12를 빼. 그럼 좌변은 0. 우변은 로그 P. 우변은 3. 그렇잖아. P의 강도를 구하래. 다 로그를 바꿔. 로그 10의 1. 로그 10의 P. 로그 10의 10의 세제곱. 따라서 P는 1 이상이고요. 1000 이하이네요. 라고 답이 나오네요. 여기 120 이상 뭐 저기 범위 D에 왜 저 식을 넣어요? 문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게 얘가 데시벨이 120, 150 이하일 때의 피해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였단 말이야. 이 데시벨 공식이 뭐였어? 데시벨 공식이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 D 대신에 10 곱하기 로그 P0의 P 이거 그대로 넣은 거라고. 데시벨이 얘니까. 근데 우리가 뭘 알아? 여기 10인 거 아니까 약분시켜서 10 없앤 거고. P 제로 값을 좀 전에 구했잖아. 로그 P와 로그 P0로 쪼개면
이 값이 상수는 얼마인지 아니까 숫자를 넣은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로그 P만 남는 거잖아. 그럼 범위 구하면 되겠죠. 어렵나요? 별거 없지 않나요? 별거 없죠?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풀어봐야지 다시. 잠깐만요. 필수예제 7번에 있는 밑에 유제 문제 7-1은 풀었어요? 풀렸어요? 안 됐어? 해줘. 네, 해주세요. 1번, 2번 몇 번? 인정. 1번, 2번. 뭐 둘 다야, 둘 다는. 안 풀었네. 다시. 이거 아니죠?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자, 이 문제는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요. 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건 주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냥 방정식이면 얘가 0이 되어서 1차 방정식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으면 얘는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알겠죠? 자, 한번 해보자. 그냥 2차 방정식이야. 이건 개수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실근을 갖지 말래. 뭐 하라는 얘기야? B가 이거잖아. 근데 1차의 개수가 2가 있잖아. 짝수하면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시면 2 빼고 얘를 제곱해야죠. 제곱 마이너스 그냥 AC. A는 이만큼, C는 이만큼. 또 쓰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다? 0보다? 이걸 하지 않았을까? 이 다음 계산이 어려웠어? 정리해볼게요. 로그 2A, 로그 2A 똑같은 게 있잖아. 로그 2A를 뭘로 봐? 그럼 얘는 t-2의 제곱인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2t예요. 왜 어렵지? 여기까지 구했어? 뭐가 어렵던 거야? 될 수 있어요. 해줘요? 근데 얘는 얘가 낫죠. 이건 T, 얘가 T야. 그럼 얘가 T면 로그 2의 A는 T 플러스 2가 돼요. 로그 2의 마이너스 2가니까 로그 2의 A는 T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돼요. 여기서 뭘 집어넣어야 돼? T 플러스 2를 넣어요. 그럼 2T 플러스 4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나와요. 똑같이는 아니지만 나와요.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근이 2하고 5일인가? 5일 나오겠죠? 그럼 얘보다 아마 이만큼 더 작은 수 답이 여기 근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러고 도 돼요. 직감 나와 안 나와? 계산할 수 있겠죠? 끝인데 어려운 거 없는데. 어떨 때가 대칭 사용하고 하는 그 문제를 네가 체크해놔야지. 어떨 때 대칭 그럼 이거 방정식 문제도 아니고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에서 그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2차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 문제가 보통 정상적인 2차 부등식은 사이값이랑 벌어진 값이란 말이야. 누구누구 사이입니다. 누구누구보다 크거나 작다. 이거 되는 거잖아. 2차 부등식에서 어떤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요. 사이값이랑 벌어진 값이 아닌 문제인데 항상 성립하는 문제형이 있겠죠. 이게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있고 이거야. 얘가 모든 x에서 성립해야 된대. 그 뭐 이용하는 거라고? 모든에 대해서는 이차함수가 x보다 무조건 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절대 부등식 문제는 풀이 방법이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래프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x에 성립한다? 그럼 이건 이용계 딱 하나밖에 없어. 판별식 뒷값이 0보다 작다. 만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건데 두 번째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 x가 양수에서 모든이 아니라 x가 양수에서 가끔 또 모두 나올 수 있어. x가 음수에서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나오는 거야. 부분으로 나와 있을 때 여기서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려서 뭘 확인해야 돼? 대칭축의 위치를 확인해야 돼. 대칭축 위치를 확인하고 또 뭐? 판별식도 확인해야 돼. 근데 이거는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아, 뭐야, 지금 다시 다 했더니만 쫑겨있는데 다시 다 꺼면 어떡해. 다시 봐봐. 2차 부등식인데 만약에 저 2차 부등식이 대칭축이 여기에 있어. 여기 이쪽에 있었어. 대칭축이 양수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 위에 있으라는 얘기인 거잖아. x축이 만약 어디?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되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떠 있으려면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때는 뒷값이 0보다 작다로 푸는 건데 대칭축이 여기였어. 그럼 이때는 얘랑 만난다 하더라도 이 오른쪽에서만 위쪽으로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다니까. 된다니까. 이것도 된다니까. y축 오른쪽은 x축 위에 있잖아. 이해갔어? 그러니까 x가 양수인 곳에서는 얘보다 얘가 더 위에 있는 거라고. 안 되는 게 누구냐고. 이런 거. x가 양수인 구간 중에서 여기. 요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음수잖아. 0보다 작은 게 존재하니까 이걸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따져서 y절편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판별식을 이용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용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내용 정리하라고 내가 개념 정리하라는 거고 크레디트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활용이 끝났습니다. 노감수이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삼각함수를 나갈 거고요. 오늘 숙제만 내드릴게요.